네,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간단하게 교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조금 했어요. 근데 뒷조사라기보다는 살짝 사전조사. 사전조사를 조금 했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교수님을 한번 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주택과 실내 디자인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음악이 곧 삶이자 음악 없이 못 사는 교수님 권예진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먼저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한번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영상을 보는 많은 부산대 학생들에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실내환경 디자인학과에서 주택과 실내 디자인과 이제 캐드2 과목을 맡고 있는 권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주택과 실내 디자인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과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죠. 그래서 먹고 뭐 자고 뭐 쉬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거주의 의미를 담은 이제 집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공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세밀하게 좀 알 수 있는 뭐 기회는 좀 적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다. 그래서 이제 타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좀 실용적인 학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또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해준 학문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에 대한 자기소개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 혹시 요새 또 자기소개하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MBTI죠. MBTI. MBTI라는 게 사실은 심리학 쪽에서 좀 사용을 하는 용어이지만 교수님께서 주택과 실내 디자인 과목에서도 이 MBTI 관련된 내용들을 또 활용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된 부분인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뭐 공간의 심리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공간도 이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길래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또 학생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가져와 봤죠. 굉장히 수업에서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의 실제 방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공간에 대한 성격 유형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수업의 내용이었는데 그죠. 혹시 지금 방 상태가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외향적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구 사람들이 불러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것도 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봤고 내향적인 그런 성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기에는 뭐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방에 사실 가구가 많이 보이지 그죠. 않아서 저는 좀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저는 살짝 이지 않나. 왜냐하면 창문도 뭐 이렇게 막 개방해놓고 E인가요? I인가요? E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맞춘 걸로 보고 확실히 그래도 그런 성격적인 유형이 실내 디자인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교수라는 직업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또 학생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도 학생 입장을 잘 알거든요. 저도 잠이 오고 수업을 아직도 들으면 잠이 오고 그냥 지루하고 저도 힘든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최대한 그냥 부담감을 안 안겨주고 싶거든요. 그냥 좀 간단하게 쉽고 그냥 재밌게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한계점이 있는 게 아무리 그래도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또 그나마 조금 더 수업을 또 이해하기 쉽게 뭐 뒤에 좀 이론적으로 더 정리를 요약을 해서 뭐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실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돕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좀 쉽고 재미있게 좀 학문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또 잘 되더라. 굉장히 소통이 잘 돼서 뿌듯했던 경험은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남을 웃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수업 그 자료마다 막 이상한 짤 같은 걸 막 넣어서 봤어요. 맨날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자 막 만들면서 웃으면서 만들고 그러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진짜 두세 명은 약간 마스크 안에서 이렇게 오참 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이게 성공했다. 뿌듯한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사실 대학 생활에 수업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지. 그때 한 수업이 있었는데 딱 한 키워드만 교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간 그냥 알아 이끌어봐라, 이야기를 해라 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진짜로 그냥 아무 그거 주제 없이 정말 10분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냥 그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고 그 수업을 한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게 오. 되고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방향성을 그냥 저희에게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냥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로 좀 확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좋은 수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거랑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수업을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수업일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제 뭐 인터랙션 있는 뭐 상호작용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가 봤을 때 놀랐는데 똑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매체가 뭐 발전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표현력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된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알려줄 수 있냐,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이걸 뽐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자신감 있게 이제 뽐내려고 하면은 그만한 또 지식적인 뭐 기반이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업들, 단단한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이제 좋은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모든 것은 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답을, 근접한 정답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방향성을 그냥 열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뭐 제공해주는 게 이제 좋은 수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치 길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 내비게이션을 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생활 때 좋게 느끼셨던 그 수업의 방향들을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순환이죠. 교수님께서도 좋은 수업을 듣고 그 좋은 수업의 방향을 또 활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모전의 취지와도 굉장히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저 준비한 질문 이제 끝났는데 유퀴즈에 또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유퀴즈 하면은 저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건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학생 입장으로 교수님께 문제를 또 낼 수는 또 없으니까 조금은 재밌는 교수님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퀴즈 Yes. 교수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찾아보다가 교수님께서 과거에 올려주신 이 소개 글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특징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는 person. person을 굳이 또 영어로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적인 능력 때문에. 지적인 걸 네. 뽐내시려고. 자, 문제를 저희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이 프로필에 빈칸을 저희가 하나 뚫어놨는데, 이 빈칸을 맞춰주시면 이 빈칸에 맞는 노래와 함께 저희가 부금을 깔고 끝낼 예정이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Music is my life. Music is my life.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Music is my 정답입니다. life. 무슨 뜻이죠? 이거 음악은 이제 인생이죠. 어쨌든 아까 뭐 소통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뭐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또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싶긴 해요. 이렇게 또 저를 뭐 경청해주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금이라도 성공했지 않나. 약간 뿌듯함을 많이 오늘 느끼는 그런 하루였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이제 또 학생분들에게 또 많은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교양 과목으로 꼭 한번 수강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